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 대공황 시그널 썼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에서는 유럽차 판매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면서 지금 굉장히 암울한 소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창립 이래 최초로 비상경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을 폐쇄할 거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스카니아 같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자동차 유명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동차 산업의 어떤 큰 파도가 불어닥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나는 자동차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 주식을 투자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반드시 봐야 되지만, 아닌 분들한테 이 소식이 왜 중요한가가 좀 우리한테 또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량 산업의 특성이 어떠냐면 경기 민감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은 차를 바꾸고 차를 더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제 소비가 안 좋아지면 차량의 구매도 많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요. 차라는 상품은 어쨌든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1호가 만약 집이라고 하면 2호는 차입니다. 차만큼 비싼 물건이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구매하기 힘들고 여유가 있을 때만 바꾸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를 잘 이제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경기가 좋은 거고, 자동차가 적게 팔리면 경기가 안 좋은 거겠죠. 게다가 자동차 산업은 공장도 되게 크게 이제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나 이제 제조업의 어떤 경기를 알려주는 이제 파라미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의 특성상 이 완성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협력해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도 되게 많고 벤더사, 협력관계사가 다양하게 이제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완성차 업체 하나가 부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벤더사, 협력관계사 다 부도되는 이런 도미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 주변 관계사의 여기 벤더사의 직원들까지, 하청, 하하청의 직원들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차 업체 하나가 진짜 경제를 떠받들어서 먹여 살린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결론적으로 고용, 경기,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당연히 투자할 때도 그리고 판단할 때도 되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동차 산업 전망은 비자동차권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자동차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주목해 주셔야 될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결국 2030년까지 3만 5천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원들을 감원을 하겠다. 공장을 폐쇄하기라는 건 일단 철회를 했어요. 노조랑 이제 좀 다투다가 결국 노사 협의를 해가지고 공장 폐쇄는 미뤘지만 2030년까지 3만 5천 명을 감원하기로 했고, 30%의 직원을 이제 날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30명 정도는 해고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공장 생산량, 공장을 폐쇄하진 않겠지만 생산량을 25% 감소시키겠다. 이거 조삼모사 같은 거거든요. 너네가 공장 폐쇄? 아 그래,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제 폐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생산량 줄일게. 어차피 조삼모사예요. 공장 폐쇄하나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어차피 똑같은 결과인데, 어쨌든 생산량을 많이 100개 만들던 자동차를 75개만 만들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폭스바겐에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는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현재 생산 과잉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만들자마자 바로바로 사줘야 될 사람들이 나와야 이 차가 이제 팔리면서 이제 먼지가 안 쌓일 텐데, 지금은 차들이 계속 창고에 쌓이면서 먼지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제가 이제 차를 내년에 바꾸려고 7년 탔거든요, 제가 차를. 그래서 내년에 바꾸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와 진짜 요즘에는 되게 이제 비싼 외제차들도 어마어마하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제 실질적인 할인 금액이 몇 천만 원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땡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2, 3천만 원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못해도. 그러니까 차량 할인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현재 창고에 쌓여가는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내비두면 다 썩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자동차 산업은 대공황의 분위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한데, 그렇다면 폭스바겐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완성차 업체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이 반토막이 이상 이제 급감을 했고, 폭스바겐도 63% 정도 순이익이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의 명차 중에 하나인 닛산 같은 경우는 아예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하는 이런 굉장히 취약한 조건에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에 있는 지금 직원 1,100명을 해고를 했고, 닛산의 경우에는 글로벌 직원들 9,000명을 감축을 한 데다가 일부 공장들은 폐쇄를 했고 생산량도 20% 줄이기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 거죠. 굉장히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 휘청 팬데믹 이후, 즉 코로나 쇼크 이후 최악의 판매 부진. 보도에 따르면 독일 IF 경제연구소,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신뢰도 높은 기관이거든요. 설문조사 결과 독일의 자동차 업체의 5분의 2 이상 수준이 주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등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5분의 2라고 하면 결국 40%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완성차 업체가 10개 정도 있으면 그중에 4곳은 지금 수요가 안 들어와서, 즉 사람들이 차를 구매를 안 해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제 독일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셰플러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부품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4,700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라고 이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수요가 낮고 공급량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차는 사주지 않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는 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성차 업체 하나가 어려워지면은 여기에 있는 하청업체들, 관계사, 협력사들이 전부 다 어려워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 부품사인 셰플러마저도 지금 감원 조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은 거의 내리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자동차 이제 지금 안 팔리지, 수출 안 되지 이러니까 경제가 박살나고 있어요. 한국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부 발표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완성차의 판매 동향, 앞으로 완성차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2.79%로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이전 성장률에 비해서 둔화된 수치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을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나마 그래도 팩트 위주로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하고 있냐? 아직까지 괜찮다. 수요가 좀 감소했다. 되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딱 와닿지 않는 거지. 쉽게 말해 사람들이 차 안 사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조한 수요, 과잉 공급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발표에서는 자동차 산업 지금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경제를 그냥 이제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데이터 같은 것들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춰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량 산업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전세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저렇게 해고되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해고 처리가 되면은 저 사람들이 다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고용도 굉장히 악화가 되겠죠. 실제 지금 미국 실업자 수는, 실질 실업자 수는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어쩌다가 차량 산업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뉴욕타임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0년 이래로, 코로나 쇼크 이래로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전 세계 이제 자동차 수출량 보게 되면.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갑자기 2020년 이래로 폭증하면서 세계 1위의 수출국으로 갑자기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완성차 기술이나 영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웨이의 완성차 그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 화웨이 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나라 현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안 남기고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 완성차 업계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도 마진을 안 남기는 이유가 뭐냐? 일단 타봐. 일단 우리 자동차 타봐. 우리 기술력 확실히 자신 있으니까 타봐라. 왜냐? 중국은 이미 볼보도 가져갔고요, 여러분들. 볼보도 가져갔고 벤츠도 가져갔어요. 볼보랑 안전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볼보, 굉장히 이제 고급 드라이빙을 이제 자랑하고 굉장히 명차인 벤츠, 둘 다 가져갔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태워서 너네 우리 중국차 타봐, 무시하지 마,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 생각보다 중국차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PMI라는 게 있는데, 시카고의 기업 활동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보면 또 이제 자동차 업계의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데, 시카고 기업 활동 지표가 지금 거의 36포인트대까지 왔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왔을 때는 이런 상황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 그 다음에 1980년대 이제 오일 쇼크인가 경제 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요때쯤에 이제 또 경제 위기가 하나 있었는데, 요런 경제 위기, 주요하게 경제 위기가 터지고 주가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경제 위기 때만 이렇게 시카고 PMI가 떨어졌었어요. 즉 시카고에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지금 공장을 멈추고 있고 수출도 안 되고 있고 재고는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제 위기 없이 이 정도 지표로 나왔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유로달러 유니버셀이라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있는데 시카고 PMI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나침반이 되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계 경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시카고 PMI가 이렇게 많이 급락했고, 보통 이 정도 수준까지 빠졌는데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간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영화 리뷰 결말 포함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재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재난 영화에서는 재난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다가오는데 절대 말 안 해줍니다. 대중들한테. 진짜 쓰나미가 코앞에 닥쳐야지 그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요거는 이제 쓰나미 경고등 같은 거겠죠. 이제 쓰나미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완성차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라는 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반대로는 완성차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고용도 지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차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리는 신호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경제 동향에 우리가 좀 이 자료를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더 흥미로운 영상들을 1월 중으로 많이 올려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글 하단 유튜브 프로필 링크 이런 데 보시면 저희 발음있집 입문과정이라는 이제 강의를 소개하고 있는 이 사이트를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100%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내는 돈 하나도 없는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시즌 1, 2, 3, 4가 있는데 최근 시즌 4가 나왔어요. 대공황에 하루 만에 2조 원을 벌어들인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법을 심화편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환점 매매와 그 다음에 그 피라미딩 전략으로 대공황 때 어떻게 남들 돈 다 까먹고 파산될 때 어떻게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는지 이 비결을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 1 경제 분석의 중요성,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경제에 대해서 예측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드렸고, 그 다음에 차트 강의, 차트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제 도움될 만한 내용, 차트로 수천억 벌어들인 사람들의 노하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기 전 성공 투자의 마인드셋, 이 중에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여러분들은 투자로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 강의 신청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무료 강의 이거 이제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